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또다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아쉽게도 미국의 증시는 다시 내려갔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간밤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마무리가 된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회담이 별 소득 없이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 소비자 물가는 크게 폭등을 하면서 아쉽게도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4%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43%가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마이너스 0.95%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또다시 내려앉으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지수는 의외로 간밤에 시장이 좋은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일보다는 더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수치는 여전히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높은 공포감을 아직은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간밤에는 역시나 기술주의 약세장이 이어졌었던 만큼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다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유일하게 아마존닷컴만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2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시장이 반응한 효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인 바이두와 알리바바는 상대적으로 또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장에서는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들과 더 내려가려는 움직임들이 절반씩 나타났던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국내 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는 정규장과 시간의 장의 하락세가 더 컸기 때문에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 미래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역시 오늘은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2차전지와 관련된 테마의 ETF들은 상승을 했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2차전지와 관련된 테마의 ETF들은 추가적인 상승의 모습을 가져갔다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분야는 애안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모든 분야의 ETF들이 오늘은 다시 하락을 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인 하루였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역시나 혼잡하게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들과 더 내려가려는 움직임들이 골고루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함께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테마, 그리고 게임 테마의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기술주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들인 만큼 오늘은 모두가 다시 한번 하락장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시 모든 분야들이 위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열릴 한 주의 마지막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은 좋게 흘러가다가 마무리가 되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원유 테마,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 테마 액티브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었던 탄소 배출권 ETF가 다시 계속해서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혼자만 2%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하락의 움직임보다는 상승의 움직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인데요. 일단 이 분야들은 오늘은 부동산 테마의 ETF와 함께 부분적으로 소비재 테마의 ETF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고요. 시간의 장에서는 역시나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들과 더 내려가려는 움직임들이 절반씩 나타나는 혼잡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해외 주요 ETF의 시향 부분은 금과 은, 퀄리티주, 배당주, 원자재, 그리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 분야의 대표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역시나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의 흐름이 오늘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반대로 안전자산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역시나 최근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었던 천연가스 테마의 ETF들이 오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간 모습이고, 시간의 장에서는 배당
다당주 테마의 ETF들과 원자재 테마와 천연가스 테마의 ETF들이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나 반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다시 하락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회담이 별 소득이 없이 끝났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긴축 조치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시장에 긴장을 더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뛴 것도 간밤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이 현재 세계의 증시던 경제에 대해서 모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좋은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또다시 별다른 진전이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을 하고 끝이 났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에는 계속해서 별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작년 동기 대비해서 7.9%가 급등을 했고요. 올해 1월에 세웠던 40년 만에 최대폭이라는 상승의 기록을 이번에 다시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휘발유나 식료품, 아파트 월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가격의 급등세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월가의 일부에서는 물가 상승 속에 경기가 침체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IMF 또한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러시아를 향한 제재가 결국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영향을 고려해서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여러모로 러시아가 일으킨 이번 전쟁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안 좋은 영향을 여기저기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디까지 더 나빠질 수가 있을지 참 많이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죠. 16일 수요일에는 FOMC의 성명서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바로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내놓을 발언에 따라서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전망인데요. 앞으로 증시의 방향을 결정지을 가장 큰 이벤트죠. 시장에서는 현재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번 전쟁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공격적인 매파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결과는 다음 주가 돼봐야 알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큰 변동성은 크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쟁이 예상을 벗어나서 길어지고 있는 데다가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쟁이 여기서 더 치열해지거나 확전이 될 조짐이 보인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자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 또다시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투자자인 만큼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양상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러시아가 심각한 문제를 계속해서 투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들도 함께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앞으로도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 역시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